KPS 박몽 대표입니다. 오늘은 캡처원 기초 강좌 35강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캡처원에는 모든 설정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설정해주는 기본 설정창, 그러니까 환경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메뉴는 편집에서 환경 설정을 누르거나 맥은 또한 이제 캡처원 21에 보면은 기본 설정, 환경 설정이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맥 유저분은 단축키 커맨드 쉼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일반, 모양, 이미지, 촬영, 컬러, 노출, 크롭, 초점, 경고, 업데이트, 플러그인 이런 항목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자, 윈도우용은 언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환경 설정에서 영어나 한국어를 이렇게 바꾸면은 바꾼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작하면은 그 언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맥용은 조금 다른데요. 맥용은 이렇게 환경 설정에 언어 창이 없고 여러분의 시스템 언어가 한글로 되어 있으면 한글로 뜨고 영어로 되어 있으면 영어를 우선권에 따라서 이제 영어로 시스템 언어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시면은 시스템 언어에 상관없이 고정하는 팁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거로 이제 뭐 뷰어에서 스크롤 휠로 뭐 줌을 한다든지 뭐 이런 슬라이더 값을 스크롤 휠로 이제 변경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설정들을 해놓으면은 이런 것들 노출을 이렇게 마우스의 휠 이렇게 슬라이드 바를 마우스로 잡고 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이 값을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의 마우스 휠을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더 미묘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다시 환경 설정 들어가 보면 이제 카탈로그 세션을 만들었을 때 새 창에서 여기를 하면은 이제 요게 기본 값은 이제 꺼져 있을 텐데 이 상태에서 세션을 만들거나 카탈로그 만들면은 이 화면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션이 생겨나는데 아까 환경 설정에서 새 창에서 여기 체크해 놓으면은 기존의 화면이 있는 채에서 또 다른 캡처원이 그러니까 새로운 창으로 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눈여겨보아야 될 사항 중에 여기 하드웨어 악셀레이션에서 하드웨어 가속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픈CL을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캡처원을 처음에 설치를 하면요, 이 하드웨어 가속을 잡아주기 위해서 뭐 어떤 컴퓨터는 뭐 1분 안에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컴퓨터는 뭐 5분, 10분 걸리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요거는 최초의 캡처원을 그 컴퓨터에 설치할 때만 요게 가동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하드웨어 가속기를 이제 사용할 때 기본 값은 디스플레이 자동, 처리 자동인데 제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한테 이제 AS 문의를 하실 때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잘 유념하실 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미지가 이상하게 처리된다든지 또는 프리뷰에서 사진이 잘 이상하게 막 줄이 생긴다든지 이상하게 보인다든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맥 컴퓨터라든지 윈도우 컴퓨터 갑자기 이유 없이 다운이 잘 된다 그러죠. 갑자기 확 크래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확 꺼져버리는 현상들이 잘 생긴다든지 그런 빈도수가 매우 잦다 그러면은 대부분 캡처원에서는 따로 설정할 것들이 없는데 이 부분 여러분의 그래픽 카드가 충돌이 일어나서 이런 경우들 또는 드라이버의 버그라든지 시스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원인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설명드릴 때 뭔가 이미지가 이상한다든지 뭔가 이런 쪽하고 관련된 뭐 충돌이라든지 에러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의 캡처원에서는 이 하드웨어 악셀레이션이 디스플레이 자동, 처리가 자동 이게 기본 값일 거예요. 이거를 안함 해주시고 캡처원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한 70% 이상은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더 그래픽 카드의 연산에 사용을 해서 더 빠르게 작업하기 위함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하드웨어 퍼포먼스 성능과 상관없이 오히려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에러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캡처원에서 유일하게 그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꼭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종종 카탈로그와 세션을 사용하시는데 카탈로그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백업을 필수적으로 하시기를 권장해드려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한 번에 카탈로그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카탈로그는 항상 백업을 지정된 장소에 꼭 백업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좀 프로페셔널하게 이 영상에서 우리 많이 작업하죠. 컬러 그레이딩 작업하는데 요런 탄젠트 회사에 이런 컬러 그레이딩 패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탄젠트 장비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단축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스피드 에디트 해가지고 캡처원에서는 내가 만약에 기본값이 1을 눌러볼게요. 1을 눌러보면 이렇게 K빈도를 과거에는 여기서 내가 세건도를 여기서 잡아주는데 마우스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을 꾹 누르면 여기에 휠로 내가 또는 마우스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2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색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키보드 Q를 누르면은 노출이 나타나고, 이런 식의 빠르게 접근한다고 편집할 수 있다 그래서 퀵 에디트, 스피드 에디트 기능이, 그래서 환경 설정에서 스피드 에디트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민감도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를 체크를 껐다 켰는데 기본값을 누르면은 처음에 설치됐을 때의 기본값으로 돌아와 줍니다. 다음은 이제 모양으로 넘어가면은 모양은 캡처원의 모양 말 그대로 여백에 대해서 또는 컬러를 블랙으로 한다든지 화이트로 하면은 캡처원에서 여백을 화이트로, 그리고 뷰어의 뷰어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 할 때 여기서 캡처원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 설정을 끄고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M자 눌러주면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작업했을 때 캡처원에서 모양에서 마스크 컬러의 투명도를 또는 컬러를 다른 색깔로, 만약에 빨간 피사체가 있다 그러면 빨간색 레이어가 중복이 되니까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 마스크 색깔을 내가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기본값은 빨간색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 기본값 눌러주면 50%네요. 자, 그리고 이미지는 여러분들께서 캡처원의 퍼포먼스로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 크기 미리 보기 해가지고 픽셀 수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퀵프루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캡처원에서 빨리 JPG를 본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설정을 640으로 하면은 더 가벼운 JPG를 퀵프루프 파일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내가 캡처원에서 미리 보기에 어떤 JPG를 렌더링 했을 때 그런 사이즈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거, 더 빠른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값은 2560이고요. 그리고 EIP 패킹은 우리가 이제 이 캡처원이라는 게 지금도 이게 확장자 EIP인데, 기본값은 이제 카메라에, 요거는 지금 페이지 1으로 촬영됐으니까 IIQ로 되어 있었고, 소니는 ARW, 니콘은 NEF, 그리고 캐논은 CR2 또는 CR3, 이런 식으로 카메라 회사의 고유 브랜드로서의 확장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EIP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카메라에서 노출을 작업하고, 레이어가 됐으니까 빼고, 내가 노출을 작업한다든지 칼라를 작업했을 때 이 보정한 값을 파일 안에 RAW의 그 속성을 그대로 가져가서 다른 컴퓨터의 캡처원에서 열 때도 이 값 그대로 열리게 하는 게 EIP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EIP 패킹이라는 거 누르면 확장자가 EIP로 바뀌면서 지금 내가 설정한 요 값이 그대로 여기 EIP로 패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컴퓨터로 이메일로 보내주면은 다른 사람이 요걸 이메일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 사람의 컴퓨터에서 열면 그대로 이 컬러, 이 색온도와 이 노출 그대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정값을 따로 복사 안 해도 이 파일 자체 보정값이 따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환경 설정에서 아예, 아까 여기였죠. 이미지를 메모리 카드에서 가져올 때 EIP로 패킹하면서 확장자를 EIP로 바꾸면서 가져오겠습니까? 또는 테더링 촬영할 때 만약에 내가 IIQ를 찍히는 거지만 아예 촬영할 때 EIP로 패킹을 누르면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로 옮기는 걸 가정해서 아예 EIP로 찍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캡처원에 여러 가지 엔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버전에 맞는 최신 버전에 맞는 2021 버전의 엔진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카메라가 포토샵이나 다른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열릴 때 이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메타 정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캡처원이 버전이 지금 프로 버전이 아니라 이제 페이지원 전용 버전이니까 페이지원만 체크되는데 여러분께서 프로 버전을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뭐 페이지원뿐만이 아니라 니콘, 소니, 캐논 뭐 모든 카메라들이 다 체크가 브랜드들이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니는 소니만 체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컬러를 렌더링 하는 데 있어서 지각과 상대 색채계, 채도, 절대 색채계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사진을 이 CMS와 관련된 거죠. 여러분의 ICC 프로파일, 입력 ICC 프로파일을 출력 ICC 프로파일로 해서 RGB나 또는 CMYK로 이미지로 출력 파일로 내보내게 할 때 어떤 식으로 렌더링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노출은 이미지의 요 노출 경고 있죠. 노출 경고를 우리가 디지털 사진이 0에서 255에서 표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벨을 보면은 자 모든 사진은 자 리셋을 해볼게요. 0에서 255까지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금 이 사진으로 볼게요. 만약에 노출 경고를 키면은 지금 이 부분은 환경 설정에서 자 어디 있었죠? 노출에서 250이 이 범위 레벨에 250을 넘어가는 범위에서는 5 안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기 노출 오버가 됐다라는 거를 기본값으로 보여준다. 근데 섀도우는 체크가 안 돼 있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왜 기본값을 하이라이트를 경고를 하냐면은 우리가 인쇄나 인화를 프린트를 목적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화이트가 민감하기 때문에 금방 이제 우리가 빛으로 보여지는 RGB에서는 250에서 이 하얀색의 디테일이 보여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쇄물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게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이상의 내가 눈으로 빛으로 보이는 250의 디테일이 인화물에서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으로 노출 경고를 하이라이트 부분은 필수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섀도우 부분은 좀 더 관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 이런 디지털의 0에서 보여줄 때 섀도우 경고는 기본값으로 안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섀도우가 민감하시다면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이것도 제가 한번 이렇게 10으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노출이 부족이라는 거를 경고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제 하이라이트도 내가 경고를 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범위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얼마큼의 경고를 해줄 건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의 모니터가 칼리브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다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 수치적으로 경고를 띄워주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크롭을 했을 때 이미지를 내가 사진을 이렇게 크롭을 했을 때 크롭에 대한 환경 설정을 여기서 불투명도라든지 이런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표시라든지 레이블 이런 레이블들을 표시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예. 그래서 이런 크롭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초점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초점이라는 게 포커스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래서 이것도 어디랑 연동이 되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기본값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상단의 도구바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사용자 지정이 나오고 또는 맥 유저분이나 다른 버전에서 도구 막대 사용자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도구 막대를 사용자 지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툴바죠. 도구바 또는 도구 막대. 순수하게 우리말로 하면 도구 막대다 보니까 말이 어려워진 건데 요 도구바의 도구 막대를 사용자 지정을 누르면 포커스 마스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포커스 마스크를 이렇게 보내주고 닫은 다음에 포커스 마스크를 눌러보면요. 자, 이 사진에서 이렇게 보여주죠. 요게 환경 설정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 마스크를 누르면 지금 이 사진에서 가장 샤프한 부위가 언제인지 얘가 분석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 설정에서는 아까 이 포커스 마스크를 인계값을 지금 제가
끝까지 해놨으니까 얘가 관대하게 판단을 해요. 근데 좀 올려서 보면, 좀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카메라 성능이라든지 렌즈의 성능, 피사계 심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값을, 근데 너무 보수적으로 해놓으면 잘 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이 사진 경우에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께서 적절한 컬러를 이렇게 선택해주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테더링 촬영할 때 뭐 인물의 눈동자가 정확히 맞는지, 풍경 사진에서 내가 심도가 깊은 사진인지 판별할 때 이런 식으로 심도가 깊은 사진이에요. 지금 이 사진에서는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지 못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심도가 풍경 사진이지만 그렇게 깊지는 않다라고 얘가 이제 판독을 해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100% 뭐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참고 용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고가 있는데 캡처원에서 이제 사용할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할 건지에 대해서, 예, 경고 값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 값은 웬만한 거 다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예, 프로그램 사용하면서 이제 경고 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는 여러분들의 카메라가 이제 등록이 되거나 캡처원이 새로운 게 나오면은 업데이트를 확인할 것인지, 예, 이런 것들, 카메라를 연결했을 때, 예, 카메라를 캡처원 나의 계정에 등록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설정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러그인은, 예, 여러분들께서 플러그인을 설치했을 때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예, 또는 예, 지금 요거는 제가 헬리콘 포커스를 지금 연동시켜 놨는데, 요 오픈이드 플러그인은 여러분들 캡처원에 기본으로 설치되는 자동 플러그인이에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뭐랑 연동되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사진을 내보내기, 잠깐 꺼볼게요. 내보내기 할 때 여기 연결 소프트웨어 또는 편집해 보면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뜨잖아요. 뭐 그림판도 있고 뭐 무슨 오피스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요 플러그인에서, 오픈 위드 플러그인에서 여기서 내가 쓰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꺼버리면은, 다 꺼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포토샵만 쓰시다면 포토샵만 여기다, 그림판을 지금 포토샵이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뭐 그림판만 해놓고 닫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제가 껐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거 다 꺼졌죠. 이런 식으로 내가 연결하고 싶은 소프트웨어만 하고 싶으면은 마지막에 환경 설정에서 플러그인에서 오픈 위드 플러그인 여기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캡처원의 기본적인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아마도 이제 올해 2021년도에 이제 캡처원 매뉴얼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다음 36강은 마지막으로 FAQ 시간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캡처원을 강좌를 하고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면서 많은 사진가 분들께서 저한테 문의했던 사항들하고 애로사항, 여러 가지 그런 궁금증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풀어서 제가 FAQ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POS 박무웅 대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